야, 한국도 미국도 정말 정신없고 정말 어려운 장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이 마감이 되었거든요. 자, 주봉상 보면은 전체적인 우상향 추세 안에서 중심 깨고 내려와서 엄청나게 한번 꼬라박았죠. 그죠? 자, 블랙 먼데이 월요일에 내려꽂고 기술적 반등을 여기서부터 쭉 화수목금 이렇게 이어간 날입니다. 자, 미국 나스닥 역시 주봉으로 보면은 월요일에 내려꺾고 주봉상 60주선에서 올려서 이렇게 갭이 생긴 것을 메꿔준 형태가 되죠. 자, 다시 코스피 일봉 차트로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흐름이겠죠. 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많이 내렸다. 자, 이대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 누군 이제 하락의 시발점이고 기술적 반등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5대5로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인데 일단 요것은 조금 우려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물가지수 그 다음에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자,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것이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죠. 그죠? 요것이 확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불과 몇 달 전에도 요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전쟁 우려가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지나가가지고 증시 상승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확전될 것인가 그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분명한 것은 전쟁 확률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도 이득이 없다. 미국도 원하지 않고 이란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사실상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모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문가 누구도 전쟁 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전쟁 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전쟁이 나버렸죠. 그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요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긴장감은 가져가야 된다. 가장 유력한 것이 12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내일 결정될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이 되는지 보고를 한다고 예전에는 미사일을 수백 개를 날렸지만은 거의 막을 만한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지나갔잖아요. 또 이렇게 지나갈지 일단 체크를 좀 해보자. 자, 이란 이스라엘을 빼놓고 본다면은 과매도에 대한 기술적 반등 기대감은 지금 있는 시기입니다. 자, 1차적으로 제시한 것이 요거 갭 부분까지 기술적 반등 1차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죠? 1차전에서 끝나버릴지 이제 2차전까지 올라갈지 이제 그 부분에서 걸려 있습니다. 코스피도 금요일에 여기 갭 부분 밑에서 끝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제 재하락 그 기로점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끝냈고요. 미국 역시 여기 갭 부분 돌파를 하지 못하고 120선에서 걸려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끝내버렸죠. 자,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여기를 돌파하고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기술적 반등 2차전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공통적으로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내려갔을 때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상승장이 올 것이니까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가자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 또 긴 추세 하방을 맞았지만은 긴 추세 하방 전에 단기적인 추세의 하방을 깼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도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에 대해서 약간은 퀘스천을 갖고 있게 제가 보는 시선을 바뀌게 만든 것이 이 추세를 깬 부분이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자, 중요한 추세를 깨고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전을 지켜주고 있던 이 추세선 하방은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이 되죠. 그죠? 2023년도 상승장이 나왔을 때 요런 추세를 타고 추세 안에서는 이 하방이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깨고 난 다음에는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깨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강력한 장 여기를 한 번 맞고 내려갈지 두 번 맞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반대로 여기를 뚫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여기서는 강력한 저항이 된다. 자,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직전 저점 갭 상방 부분 내려오고 있는 20선 부분 대략적으로 2700포인트 전후반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죠. 그죠? 약간 모질하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전 저점 때
갭 상방 부분, 장대 음봉 캔들 부분, 내려오는 20선 요렇게 만나는 이 하방에서 끝날지 중심에서 끝날지 이 상방까지 갔다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요런 가이드 밴드를 잡아보고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여기서 비중 조절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물론 요것을 추가적으로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어야 되고, 자, 요거 호재를 보기 위해서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완전히 불식이 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CPI, 실업률,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지 않고 미국 정부에서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돌파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 지지 반등 이 N자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될 거다.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여기 가서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된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돌파 다음에 조정받고 이 부분에서 호재거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시 5선 돌파하는 그 부분이 나온다면은 상승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상승 조정해서 이런 추세 돌파 이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 강력한 매물대 지지대가 바뀌겠죠, 그죠? 여기서 다시 상승 다음에 조정받고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지켜내주지 못하면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확률이 높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증시는 변하니까요. 생물이니까요. 만약에 바로 내려간다면 지난번에 가이드 드렸죠. 분봉 60분봉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반등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 60분봉 이 부분을 지켜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날에 쭉 갭하라고 내려왔지만 이 부분을 지켜내주니까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럼 내려갈 때는 가이드가 두 개 생긴 거예요. 다시 갭 상승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지켜줘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이평선 요 부분이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딛고 올라가는지 이탈한 다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딛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면서 1차 지지, 2차 지지 라인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60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 이탈 여부, 위로는 돌파 여부, 이렇게 분봉상에서 지지 라인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증시는 변하니까 나도 계속해서 유연하게 바뀌고 손실을 줄이는 행위, 또 어떨 때는 과감하게 들어갈 행위, 그 결단을 잘해야 된다. 그 결단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증시를 읽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 나스닥 역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이탈하고 기술적 반등 중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여기 갭 부분에 상방 내려오고 있는 60, 20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물대 상방,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 미국 나스닥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미증시 역시 여기는 강력한 저항대, 내려온 다음에 여기가 지지대, 여기서 반등이냐 이탈이냐 따라서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 여기를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여기 조금 물량 줄였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시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 부분에서 노리면 되니까요, 그죠? 돌파가 된다면 N자형에서 또 노리면 된다. 미증시 역시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증시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가이드를 잡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실업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이란 상황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비중 조절, 결국에는 모든 전략은 비중 조절이라는 전략입니다. 이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이드라인에 왔을 때 나는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